안녕하세요. 몽이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우리 또래 아이들을 반에서 보다 보면 또래들보다 약간 다르게 그 발달이 조금 차이가 나는 아이들, 조금 늦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발견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좀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서 우리 이제 병에서도 보면 조기 치료라고 하잖아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면은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자극을 주면 아이들의 그 발달을 촉진시켜서 아이가 그 이후의 시간을 그런 어떤 그런 갭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이 좀 늦거나 또 배변을 가리는 데 있어서 조금 늦는 아이들, 그리고 놀이 패턴을 보면은 약간 같은 것만 모으는 어떤 그런 패턴, 그리고 한 가지 조용하게 상호적으로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보이고, 그리고 뭐 까치발 뛰고 걷는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데, 또래와의 어떤 그런 다른 발달 차이에 대해서 좀 메모를 좀 해 놓으시고, 좀 길게 보시다가 한 번, 두 번 보였다고 해서 이제 학기 초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신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의 담임 스님만이 아니라 이제 그 원에 보면은 좀 경력 있는 선생님들, 또 원장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이를 좀 관찰해 보시고, 그렇게 보셨다가 부모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이가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서 치료를 빨리 받아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아이의 발달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관찰을 먼저 해보시고 잘 기록을 해놓으세요. 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너무 얌전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틀어놔주면 오랫동안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고 가만히 아이가 이제 시간을 보내곤 하니까 아이가 참 착하다, 순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유난히 말이 좀 늦고 자기 표현이 좀 서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는 게 아니라 늦는 거에 좀 기다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언젠간 뚝 터져서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외부적인 자극을 주어서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를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아이는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가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만 1세, 그러니까 3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반 후반쯤 가면 학기에 쭉 관찰하다가 2학기쯤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좀 커요. 근데 이 아이가 4살, 5살에 만약에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 치료의 효과는 뒤로 갈수록 이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린 시기에 조기 치료를 받았을 때의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태내에서부터 듣는 능력이 완벽하게 발달이 돼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소리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래서 이렇게 뭐 가슴에다가 이렇게 포근하게 눌러주기도 하고, 초인종 현관에다가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뭐 이런 말 써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청각은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하거든요. 말하기의 전 형태로 옹알이를 하는 아기들은 생후 12개월이 되면 첫 단어를 말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영향들에 의해서 약간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6개월 정도가 되면은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신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인지 발달, 근육 조절 발달, 정서적인 발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생리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청각과 그 외의 모든 감각들, 그리고 구강 근육, 그리고 그 구조, 호흡기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굉장히 중요하죠.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인적인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36개월, 그러니까 만
36개월이면은 이제 보통 이제 4살, 5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문장은 아니더라도 어휘 정도로는 분명히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또래 나이는 연령이 되었는데 그 발달이 미치지 못한다면 분명히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주어서 전문가의 손길을 빌어서 아이에게 좀 자극을 주어야겠죠. 그래야 아이가 좀 더 그 발달을 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어 발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어 발달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사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어를 이용해서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내 기분이라든지 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사귐이 가능해지고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제 언어로 이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것에 관심을, 아이가 호기심을 드러내고 그 지적인 호기심을 또 이 언어로 충족을 받게 돼요. 이러면서 아이는 무한하게 많은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도 발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늦어지면 반대로 다양한 부분의 모든 발달에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언어가 늦는다라고 하면 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교사가 함께 좀 아이에게 좀 자극을 좀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게, 연출을 해주는 게 참 좋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선생님이 이제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색칠하기 같은 거,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하는, 캐릭터에다가 색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유난히 집중해서 오랫동안 한다든지, 퍼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출 때 거기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열심히 한다든지, 그리고 그 동요 같은 거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집요하게 그걸 집중해서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는 선생님들이 캐치하기가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례로 들어서 또래들은 이런데 이 아이는 이렇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늦으면 이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뭐 어른들 있잖아요. 시어른이라든지 이제 뭐 친정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무튼 양가의 부모님들이 왜 아이가 이렇게 늦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특히 엄마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늦나? 라는 약간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게 꼭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든지 보면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교육을 다 받고 부모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교육을 좀 받고 부모가 된다면 아이를 조금 더 잘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때부터는 내 아이를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실천을 하면서 해야겠죠. 요즘 다 맞벌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아이와 이제 그 저녁 시간에 그 일과를 보내고 또 막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질적인 보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잠깐 진짜 5분, 10분이어도 눈 맞춤을 하면서 오늘 어땠는지, 한번 안아주고 힘들었는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삶에 찌든다 그러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쳐 있으니까 모든 게 이제 약간 이렇게 아이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아빠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약간 뒷전으로 뒀을 때 아이가 늦어지고 그랬다면은 이제 더 마음이 좀 많이 아프겠죠. 근데 늦었다고 할 그때부터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거든요.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그 말을 듣는다면, 누구나 성장의 속도는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발달 속도가 늦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늦으면 늦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늦는 속도에 맞춰서도 그 아이의 속도 안에서는 자라나야 하잖아요.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바우처를 이용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언어 치료라든지 놀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으시는 편이에요. 특히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서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발달되는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입 모양도 못 보죠. 그리고 마스크를 통해서 전달을 받으니까 뚜렷하게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극을 받는 부분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늦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늦다 보니까 다른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지금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어린이집 안에 그 교실 안에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또래들의 집단, 그 안에는 빠른 아이도 있고요. 늦는 아이도 있고요. 성질이 급한 아이도 있고요. 온순한 아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인간 군상이 거기 모여 있거든요. 그 안에서 빠른 아이는 늦은 아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 리더를 따라서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서로 근데 이제 항상 어떤 부분에서 리더가 됐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의 리더냐 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거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그것보다도 그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몸으로 습득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가 늦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그 속도에 맞춰서 서로 도와가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너무 늦어서 아이에게 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속도에 맞춰서 잘 아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다양한 편견이 있어요. 누군가를 보면 우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그 편견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때 부모님 때문에 아이가 편견이 생기는 거지 아이 자체가 다른 아이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친구는 좀 늦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해. 너는 조금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친구를 좀 도와줄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탤런트들을 거기에 맞게 친구를 도와주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를 잘 보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반편성해서 이제 상위반으로 올라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때쯤에 우리 아이가 발달 속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이제 원해서 또 이제 부모님 스스로가 그냥 하위반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위반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구들과 한 반 더 상위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원에서나 부모님에서나 이제 그 기준이 때때로 어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생 좀 채우기 위해서 발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위반 편성을 하거나 또 상위반 편성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위반 편성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4살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선생님 한 분당 7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5살, 만 3세 같은 경우는 15명이에요. 그런데 4살에서 5살 올라가야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늦는데 선생님이 15명을 보는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7명 중에 한 명이면 오히려 선생님 손길이 좀 더 많이 닿겠죠. 그리고 올라온 친구들은 우리 아이보다 한 살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한 번 더 그 과정을 겪으면 우리 아이는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그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의 보살핌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5살에서 6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5살은 15명인데 6살 올라가면 20명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만큼 성장하겠죠. 그래서 5살을 한 번 더 하는 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안정되게 1년의 과정을 한 번 더 해서 반복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는 상태가 된다면, 조금 더 유능한 상태가 된다면, 그 다음번에는 뭐 6세 반을 다시 가던 아니면 학교 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 다음에 7세로 바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위반 편성을 하거나 상위반 편성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원에서 다닐 때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바꾸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원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는 거기서도 가능해요. 근데 다니고 있는 원에서는 한 번 반편성을 했으면 하위반 편성이든 상위반 편성이든 했으면 그 다음번에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바꾸는 거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원에서나 선생님들이 하위반 편성이나 상위반 편성,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똑똑해도 너무 앞서 나가고 이럴 때도 상위반 편성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원래 연령보다 이제 좀 더 아래로 또 위로 이렇게 편성이 될 때에도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라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원의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아이의 발달이 가장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반으로 편성하는 것, 그거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상하이 반 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또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로 풀어봤는데 오늘 유난히 제가 이렇게 말을 버벅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 어떤 그런 중심 내용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